여러분도 요즘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어느 순간 얼굴 전체가 사막처럼 메말라 버리고 주름이 깊게 패인 모습에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과 강한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더욱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내용을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평생 후회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피부가 20년 전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 이 시경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81세라고 하신 분의 얼굴이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고급 시술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입을 여신 순간 저는 그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병원에서 시술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냥 집에 있던 요거트와 꿀만 발랐을 뿐이라고 하셨거든요. 4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수백만 원짜리 화장품과 고가의 레이저 시술을 봐온 제가 냉장고에 있는 재료 이렇게 개로 이런 기적 같은 결과가 가능하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현미경으로 피부를 자세히 관찰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40년간의 임상 경험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피부관리의 상식이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과학적 근거와 함께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3개월 전만 해도 얼굴 전체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고 주름투성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 주름이 너무 깊어서 거울 보기가 싫을 정도였고 아침에 일어나면 100개 자국이 얼굴에 한참 동안 남아있을 정도로 피부 탄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본 요거트 활용법을 따라 해보기 시작한 게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3일째 되던 날 아침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하셨거든요. 얼굴이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고 마치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즉석에서 피부 확대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81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피부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콜라겐 밀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분량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80대 15 내외인데 이 할머니의 피부 수분량은 무려 40일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는 40대 후반 여성의 평균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이 있는 걸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려는 내용은 사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절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널리 알려진다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화장품과 시술의 존재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론이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피부를 살리는 핵심 비밀을 놓치실 수 없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놀라운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피부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인데 마치 건물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20대까지는 콜라겐이 풍부해서 피부가 통통하고 탄력이 넘치지만 30대부터는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0대가 되면 이 감소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서 1년에 2%씩 사라집니다. 50대에는 3%,
60대에는 4%씩 급격히 줄어들어서 70대가 되면 20대 때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콜라겐이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콜라겐의 질 자체도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콜라겐 섬유가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피부가 매끄럽고 탄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 섬유들이 엉키고 꼬이면서 딱딱해집니다. 마치 새로운 고무줄과 오래된 고무줄의 차이와 같습니다. 새 고무줄은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오래된 고무줄은 늘어난 채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젖산이라는 성분이 콜라겐 생성을 최대 35%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젖산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성분으로 운동을 할 때도 생성되는 전혀 해롭지 않은 물질입니다. 이 젖산이 피부의 각질층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천연 필링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마치 오래된 벽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내면서 동시에 새로운 벽지를 바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화학적 필링과 달리 젖산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성분이라서 부작용이나 자극 없이도 효과적으로 피부 재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요거트 속에 들어있는 젖산의 농도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화학 필링제들은 농도가 너무 높아서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도 있지만 요거트 속 젖산은 자연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완전히 안전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젖산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진피층의 섬유와 세포를 직접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섬유와 세포는 콜라겐을 만드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젖산이 이 공장을 다시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서 새로운 콜라겐을 대량 생산하게 합니다. 실제로 젖산을 정기적으로 피부에 적용한 경우 4주 후에 콜라겐 밀도가 평균 28%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수백만 원짜리 레이저 시술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요거트에는 젖산뿐만 아니라 유산균과 단백질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피부 방어막을 자연스럽게 보강해주는 셈입니다. 유산균은 피부 표면의 나쁜 세균을 억제하고 좋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단백질은 손상된 피부 세포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줍니다. 이 모든 성분들이 함께 작용해서 피부가 스스로 젊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요거트만 바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다가는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주에도 82세 할머니가 요거트를 너무 자주 사용하셨다가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응급실로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만난 81세 할머니는 도대체 어떤 비밀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신 걸까요? 사실 할머니가 사용하신 방법은 단순히 요거트만 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재료 하나를 더 조합하신 것이 핵심이었죠. 바로 꿀이었습니다. 꿀은 인류가 5,000년 전부터 사용해온 최고의 천연 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미라를 만들 때도 꿀을 사용했고 클레오파트라도 매일 꿀로 피부 관리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꿀에는 무려 180가지가 넘는 영양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피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미노산과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아미노산은 콜라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 재료이고 비타민 B는 세포 재생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특히 꿀에 들어있는 프롤린과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은 콜라겐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따라서 요거트와 꿀을 함께 사용하면 요거트의 젖산이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꿀의 영양성분들이 그 통로를 따라 진피층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동시에 최고급 영양 보급품이 배달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꿀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외선과 공해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를 공격하는 분노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해줍니다. 실제로 꿀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C보다 5배나 강합니다. 그런데 꿀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천연 보습 인자인 과당과 포도당입니다. 이 당분들이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에 오랫동안 머물게 만듭니다.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수분을 피부에 고정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꿀을 바르면 피부가 하루 종일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꿀의 종류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가공꿀에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반드시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천연꿀을 사용해야 합니다. 천연꿀은 색이 약간 탁하고 결정체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것이 진짜 꿀의 증거입니다. 투명하고 맑은 꿀은 대부분 가공 과정에서 영양성분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런데 꿀을 고를 때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산 아카시아 꿀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봄에 채취한 꿀이 영양성분이 가장 풍부합니다. 봄꿀에는 겨울 동안 벌들이 축적한 영양분과 새싹이 돋아나는 식물들의 생명력이 모두 담겨 있거든요. 이런 고품질 꿀을 요거트와 함께 사용하면 피부가 놀랄 만큼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만 보시면 가장 중요한 올바른 사용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 할머니가 사용하신 정확한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탕이나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플레인 요거트 2큰 숟가락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천연꿀 1큰 숟가락을 넣고 나무 숟가락으로 잘 섞어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금속 숟가락이 아닌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속 숟가락을 사용하면 꿀의 효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든 팩을 얼굴에 고르게 펴 바른 후 정확히 15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이때 절대 문지르듯 세게 닦지 마시고 마사지하듯 씻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거트와 꿀팩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에 바세린을 추가로 활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톰은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무려 98%까지 차단해줍니다. 이는 일반적인 보습 크림의 60% 수분 차단율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2016년 인도 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바세린이 라놀린이나 올리브 오일, 미네랄 오일보다 보습력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세린의 150년간 검증된 안전성입니다. 바세린을 개발한 로버트 체스브러의 효과와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매일 바세린을 먹고 피부에도 듬뿍 발랐음에도 96세까지 장수했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바세린은 3중정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와 양입니다. 먼저 요거트 팩을 하고 완전히 씻어낸 후 평소 사용하던 수분 크림을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손바닥에서 체온으로 녹인 후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이 바를수록 좋겠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바세린은 정말 소량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바세린은 수분을 직접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피부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목욕물이 빠지지 않도록 마개를 막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세린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반드시 수분 공급과 함께 사용해야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레이저 치료나 고주파 치료 후에 일시적으로 민감하고 건조해진 피부에 바세린을 사용합니다. 피부 진정과 보습의 효과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명품 화장품을 보면 성분 표시에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텀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크림도 결국 바세린과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다.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에 얇은 막을 형성하여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어서 쪼그라들었던 피부가 팽팽해져서 잔주름들이 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바세린이 1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사랑받아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믿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요거트와 조합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몇 가지 추가 재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레몬즙입니다. 레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는 천연 미백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색소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몬즙의 농도와 사용 시간입니다. 레몬즙을 너무 진하게 사용하거나 낮에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거트 3큰 숟가락에 신선한 레몬즙을 큰 숟가락을 넣고 섞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방법은 반드시 저녁 8시 이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레몬의 산성 성분이 자외선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심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이를 식물성 광피부염이라고 하는데 한번 생기면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레몬즙만큼 효과적인 천연 미백제는 없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색소를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겉버섯이나 기미에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2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6%에 달하고 비타민C와 실리카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 공급과 탄력 개선 효과를 줍니다. 신선한 오이 반개를 깨끗이 씻은 후 껍질째 강판에 갈아서 요거트에 섞어 사용하면 됩니다. 오이 껍질에도 유효 성분이 많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오이를 너무 곱게 갈지 마시고 알갱이가 살짝 느껴질 정도로만 갈아주세요. 이 오이 알갱이들이 자연스러운 스크럽 역할을 하여 각질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실리카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실리카가 부족하면 아무리 다른 영양소를 공급해도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시멘트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벽돌과 철근이 있어도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오이팩을 사용하면 피부가 즉시 시원해지면서 동시에 깊은 보습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에어컨 바람에 건조해진 피부나 자외선에 노출되어 열이 오른 피부에 사용하면 놀라운 진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이에는 또한 카페인산과 비타민 K가 들어있어서 피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줍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피부색이 칙칙해지고 생기가 없어지는데 오이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효과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오이는 반드시 유기농 오이를 사용하시고 사용 직전에 갈아서 신선한 상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미리 갈아서 보관하면 오이의 효소가 파괴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이팩을 한 후에는 찬물로 헹구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모세혈관을 자극해서 오히려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같은 설명을 계속 반복한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피부 회복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놀라운 재료는 바로 알로에베라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9세 김영자 할머니는 6개월 전만 해도 당뇨병으로 인해 피부가 극도로 건조하고
상처도 잘 아물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손등과 발등에 상처들이 많았는데 알로에 베라를 활용한 팩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당뇨 때문에 고생했던 피부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본인도 믿을 수 없어 하셨습니다. 알로에 베라는 5,000년 전부터 인류가 사용해온 최고의 천연 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불멸의 식물이라고 불렸고 클레오파트라도 매일 알로에로 피부 관리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알로에 베라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에이스만난이라는 특별한 성분 때문입니다. 에이스만난은 알로에 잎젤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다당류로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에이스만난이 피부 세포 재생을 무려 8배까지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물보다 4배 빠르게 표피에 침투해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작용을 합니다. 알로에 베라의 수분 함량은 98%에 달하지만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E, 아연, 칼륨, 마그네슘 등 180가지가 넘는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알로에의 항염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알로에 베라 젤을 피부에 48시간 적용했을 때 염증 개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의 하이드로코르티손보다 우수한 항염 효과를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치다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보통이라면 며칠간 빨갛게 부어오르고 껍질이 벗겨져야 하는데 알로에 덕분에 하루 만에 염증이 가라앉았다고 하셨습니다. 알로에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신선한 알로에 잎을 직접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알로에 젤은 방부제와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순수한 알로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알로에 잎을 세로로 반갈라서 투명한 젤 부분만 숟가락으로 긁어낸 후 요거트 큰 숟가락과 섞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알로에 껍질의 노란즙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란색 즙에는 알로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과다 사용 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투명한 젤 부분만 사용해야 합니다. 알로에 팩을 사용하면 즉시 시원한 쿨링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쿨링 효과가 염증이 발생한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주고 붉은 기운을 줄여줍니다. 특히 여름철 에어컨 바람이나 자외선으로 인해 예민해진 피부에 사용하면 놀라운 진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과장된 내용이라고 의심하시는 분들께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피부관리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피부에는 젊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20대의 피부 재생 주기는 28일이지만 60대가 되면 1 이상으로 늘어나고 80대가 되면 무려 6일까지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피부가 칙칙해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지혜로운 피부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니어 피부는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올바른 영양을 공급받으면 젊은 피부보다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83세 이순덕 할머니는 팔꿈치와 발뒤꿈치가 너무 거칠어서 여름에도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 다니셨습니다. 40년 넘게 이런 상태였는데 바세린을 활용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지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발 뒤꿈치의 두꺼운 각질이 부드러워지고 팔꿈치도 매끄러워져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에 반팔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꺼운 피부 부위에는 일반적인 팩보다는 바세린을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기 전에 발 뒤꿈치에 바세린을 바르고 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고 팔꿈치도 마찬가지로 바세린을 바르고 면 팔토시를 끼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얼굴이 젊어 보여도 목과 손이 나이를 드러내면 전체적인 효과가 반감됩니다. 목에는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팩을 발라주시고
손에는 핸드크림을 바른 후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 주세요. 인천 연수구에 사는 76세 송명자 할머니는 패션 부티크를 오랫동안 운영하셨던 분이라 외모에 특히 신경을 쓰셨는데 얼굴만 관리하다가 목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목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후 단골 고객들이 어디서 시술 받았냐고 물어보더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시니어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온도 조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온도 감지 능력이 떨어져서 뜨거운 것이나 차가운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팩을 할 때는 반드시 손목 안쪽의 온도를 확인해보고 미지근하다고 느껴질 때 사용해야 합니다. 계절에 따른 관리법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요거트를 냉장고에서 차갑게 보관했다가 사용하면 쿨링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실온에 잠시 두었다가 사용하시면 피부에 주는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피곤한 상태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팩 사용을 잠시 중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니어 피부는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4주 이상은 꾸준히 지속해야 피부세포가 새롭게 재생되면서 눈에 보이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설명에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안전한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세심한 주의사항들을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한번 잘못 사용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피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자주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대체로 3일 정도 지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일주일 정도면 피부톤이 밝아지는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름이나 기미와 같은 깊은 피부 문제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77세 전기남 할아버지는 처음 2주간은 효과를 못 느끼셨는데 3주째부터 갑자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얕아지고 전체적으로 피부색이 환해져서 동네 분들이 어디서 관리받았냐고 물어보실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매일 사용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매일 사용하시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즙이 들어간 팩은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면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3일 정도 하루 걸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남성도 사용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남성분들의 경우 평소 피부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천연팩을 사용하면 더 뚜렷한 개선 효과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72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남자가 무슨 팩이냐며 반대하셨지만 부인의 권유로 시작하신 후 2주 만에 완전히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면도 후 따가웠던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거칠었던 볼이 매끄러워져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기존 화장품과 병행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스킨 로션 제품은 가능하지만 각질 제거 제품이나 레티놀 성분이 포함된 제품과는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천연팩의 진정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질문은 어떤 요거트를 사용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당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셔야 하며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함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너무 걸쭉한 그릭 요거트보다는 일반 요거트가 바르기에 더 편리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도 사용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요거트는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안전하지만 특히 레몬즙이 포함된 팩은 임신 중에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량 테스트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중이나 특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요거트는 대부분의 피부에 안전하지만 민감성 피부에서는 예기치 못한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질문은 팩을 하고 나면 따가운데 이게 정상이냐는 것입니다. 약간의 시원한 느낌이나 쿨링감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따갑거나 끈거리는 자극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찬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0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고가의 시술도 분명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들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본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피부 관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첫걸음입니다. 전남 목포시에 사는 85세 안순덕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다고 하시더군요.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78세 김영순 할머니는 팩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을 연하게 해도 얼굴이 환해 보인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74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마을 친구들이 어디서 시술 받았냐고 물어본다며 웃으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팩만으로 피부를 완벽히 관리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꾸준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피부 개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섭취하시고 흡연과 음주는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이 팩 효과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에 사는 75세 박상옥 할아버지는 요거트 팩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금주도 하고 매일 사채도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훨씬 빨리 나타났고 이제는 사람들이 제 나이를 6대 반으로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팩의 온도를 조절해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차가운 요거트를 사용하면 쿨링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고 겨울철에는 실온에 잠시 두었다가 사용하시면 피부에 주는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는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팩 사용을 잠시 중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변화보다 꾸준한 실천입니다. 한두 번 해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최소 4주 이상 지속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피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